1번 Jane Fonda looks every inch the classy Hollywood star in a stylish overcoat. 여기서 the classy Hollywood star in a stylish overcoat가 목적으로 쓰이나요? 만약 그렇다면 수동태로 변환이 가능한가요? 2번 Bill would have made an excellent housewife 라는 문장에서 an excellent housewife는 목적어로 작용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목적어로 볼 수 있는 문법적 근거가 있나요?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Jane Fonda looks every inch the classy Hollywood star in a stylish overcoat.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약간 의역으로 문장의 느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오버코트를 입은 제인 폰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련된 할리우드 스타의 멋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형으로 쓰였고 사람의 복장과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무슨 레드 카펫 같은 데서 찍은 사진 아래에 달린 설명 글인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사진 아래에 달려있는 짧은 설명을 영어로는 캡션이라고 부르죠. 제인 폰다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이고요. 70년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를 줄기차게 해서 미국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부터 아주 양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여러 번 경찰에 연행이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시위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activist라고 부르는데요. 제인 폰다는 배우로서의 화려한 경력 못지않게 이렇게 activist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는 이 폰다 가문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제인 폰다는 헨리 폰다의 딸이고 피터 폰다의 누나이고 브리짓 폰다의 고모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좀 더 자세한 해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Jane Fonda looks까지 읽었을 때는 아직 이 looks라는 단어의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대개 전치사 at가 뒤에 따라올 겁니다. 이때 look은 자동사이고 at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단어와 표현과 어휘의 공부가 참 중요한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와 표현과 어휘의 숫자가 몇 개이냐와 이것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사실상 자신의 영어 실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는 그 단어의 스펠링과 뜻을 아는 것만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어의 뜻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단어의 사용법입니다. 여기서 사용법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구조로 나타나며 함께 쓰이는 전치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뒤에 따라 나와야 하는 목적어나 보어 등이 있다면 어떤 말이 나와야 하고 그러한 단어들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어떠한 말이랑은 잘 어울리고 어떠한 말이랑은 잘 안 어울리는지 격식이 있는 글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지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지 현대어인지 아니면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지 운문에서만 주로 쓰이는 단어인지 아니면 산문에서도 널리 쓰이는 단어인지 함부로 사용했을 때 남에게 신뢰가 되는 표현은 아닌지 범용적으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단어인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 한정적으로만 쓸 수 있는 단어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인지 아니면 좀 잘난치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현학적인 단어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내가 이 단어나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더라도 그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면 쓸모가 없듯이 단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법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으면서 문맥 안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 모습을 자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그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글을 통해서 익힌 단어는 기억에 훨씬 더 잘 남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어장이라고 있죠. 무슨 보캐뷸러리 몇천 단어 몇만 단어 이런 거요. 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단어장 암기식 공부를 매우 비추하는데요. 이 방법이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어장을 가지고 문맥이 없이 외운 단어는 나중에 절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법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다 혹은 쳐다보다라는 의미의 look 이란 단어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 다음에 at라는 전치사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무슨 through라든지 over라든지 under라든지 toward 등의 전치사가 나오거나 up, forward 등의 부사가 따라 나오면 그 의미가 또 달라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look 다음에 일단 every가 나왔어요. 살짝 예상 바뀌죠. every는 형용사니까 일단은 조금 더 가봅시다. every inch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inch는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짧은 길이를 나타낼 때 센티미터를 쓰지 않고 아직도 이 인치를 사용하는데요. 1인치는 2.54c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단어 실력, 어휘 실력이 곧 영어 실력에 직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을 많이 읽어보셨다면 아마 이 every inch라는 두 단어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표현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every inch는 직역하면 매 인치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을 묘사할 때 every inch라는 표현을 쓰면 그 사람의 몸의 길이, 즉 키에서 매 1인치 1인치마다가 모두 뭐뭐하다라는 뜻으로서 뒤집어서 해석하면 단 1인치도 빠지지 않고가 되고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뜻의 부사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최상의라는 의미로 발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He's every inch a fashionista 라고 하면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질 곳 없이 패셔니스타다. 즉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결국 그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 수준의 패셔니스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치뿐 아니라 every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구석구석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 크기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every inch, every mile, every square inch, every square mile, every drop, every ounce 등으로 쓸 수 있고요. 명사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Jane Fonda looks every inch the classy Hollywood star.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제 문장의 구조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look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지 않고 every inch라는 부사가 나온 다음에 the classy Hollywood star라는 명사구가 또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일단 look이란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다나 쳐다보다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t 등의 전치사가 없이 곧바로 명사구가 튀어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A looks B라는 패턴을 보면 생각이 나는 look의 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표현일 가능성이 많은 표현인데요. Rafe really looks the part of a naval officer. 여기서 이 look이라는 동사는 타동사로 쓰였고요. looks the part of someone 혹은 something이라고 하면 누구 혹은 무엇이란 역할에 어울리는 모습이나 옷차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레이프가 참고로 이 이름은 랄프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레이프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레이프라는 발음은 주로 영국에서 씁니다. 이 레이프가 해군 장교에 걸맞는 모습을 하고 있다. 즉 겉모습이 영락없는 해군 장교다. 이런 뜻이 됩니다. 뒤에 of를 안 붙이고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 you want to be a great orator, you must first look the part. 이렇게 말하면 훌륭한 연사 혹은 웅변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그에 걸맞는 차림새를 갖춰야 한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왜 그 옷이 날개다라는 말도 있죠? 절반은 겉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이런 후줄근한 추리닝 차림으로 남 앞에 서서 연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look the part입니다. 모습이나 옷차림이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에 잘 어울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Jane Fonda looks every inch the classy Hollywood star 라는 문장의 look도 같은 용법의 타동사 look인데요. 의미는 뭐뭐에 어울리는 혹은 뭐뭐다운 모습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She looks her age 라고 하면 나이가 특별히 많아 보이거나 적어 보이지 않고 딱 그 사람의 나이 정도로만 보인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인 폰다가 looks the classy Hollywood star 라고 하면 제인 폰다가 세련된 할리우드 스타에 걸맞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스타의 모습이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아까 every inch까지 여기에 더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락없는 스타의 모습이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in a stylish overcoat는 형용사구인데요. Jane Fonda를 수식할 수도 있고 a classy Hollywood star를 수식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문맥상 전자로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의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look은 타동사가 맞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수동태로 이걸 쓸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용법으로 쓰인 look은 신기하게도 수동태로 쓰일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억지로 수동태로 바꿔 쓴다면 아마도 The classy Hollywood star is looked every inch by Jane Fonda in a stylish overcoat. 뭐 이런 식이 될 텐데요. 이건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완전 엉망이죠. 여기서 왜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까 look the part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런 용법의 look은 그 다음에 곧바로 명사나 명사구가 따라오는 형태가 너무나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고리가 끊어지면 수동태가 되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원래 의미가 전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동태는 안 된다라고 내려놓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Bill would have made an excellent housewife 라는 문장에서 an excellent housewife는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문법적 근거가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장에서 make는 자동사고 an excellent housewife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make는 보통 타동사로 쓰여서 무엇을 만들다의 의미가 되는데요. make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무엇을 만드는지를 가리키게 되죠. 그런데 make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This stick would make a fine broom handle. 여기서 stick은 나무 막대기고 broom handle은 빗자루의 손잡이죠. 그런데 나무 막대기가 좋은 빗자루 손잡이를 만든다 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막대기가 살아있는 생물체도 아니고 막대기가 뭘 만들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 make는 무엇을 만들다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다 혹은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로서 좀 더 발전시키면 무엇의 용도에 알맞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문은 이 막대기는 좋은 빗자루 손잡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서 결국은 이 막대기는 빗자루 손잡이를 만들기에 딱 좋다 혹은 이 막대기는 빗자루 손잡이로 쓰기에 딱 좋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하신 예문에서도 housewife는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를 말하는데요. 빌이 훌륭한 전업주부를 만든다가 아니라 빌이 훌륭한 전업주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또 빌이 비록 실제로 전업주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게 되기로 맘만 먹었더라면 아마도 훌륭한 전업주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would have 과거 분사의 용법이죠. 여기서 그러면 make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올 수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맥과 의미를 통해 구분해야 한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장의 구조만으로 봤을 때 두 용법의 구조가 동일해요. 둘 다 명사구 A, 동사, 명사구 B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모양만 보고 A가 B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A가 B가 된다인지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다만 A와 B의 관계를 보았을 때 A가 B를 만드는 주체인지 아니면 A가 모습을 바꾸어서 B가 되는 것인지를 문맥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make가 자동사로 쓰여서 무엇이 되다 아니면 무엇이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거의 언제나 뒤에 오는 명사구 be 앞에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John would make a good captain. Amy will make a fine CEO one day. Bethany would make an ideal treasurer. Greg would have made a horrible doctor. Joyce and Larry make a lovely couple. Chad and I make a great team 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두 의미상으로 만들다라고 하면 어색하겠죠. 존이 주장을 만들 수가 없고 에이미가 CEO를 만들 수가 없고 그레그가 의사를 만들 수가 없고요. 대신 다 무엇이다 혹은 무엇이 되다의 의미로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형태의 용법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make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척 보기만 해도 저절로 구분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익숙해지고 나면 자동사냐 타동사냐 목적어냐 보어냐 이런 고민을 굳이 하지 않아도 글을 읽는 순간 바로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 선생님께 여쭤보아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던 답답한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영어 질문 받습니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법, 어휘, 발음, 문화, 번역, 문제풀이, 공부법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어떤 질문이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습 관련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설한 이 코일리다트 러닝 컴퍼니 유튜브 채널에 구독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다음 질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